연산자와 표준 입출력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와 표준 입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에는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산술, 할당, 비교, 논리, 기타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산술 연산자는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고요. 할당은 우항을 좌항에 할당하는 할당 연산자를 말합니다. 우리 변수에서 이미 사용했었죠.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를 알아보는 연산자이고요. 논리 연산자는 and, or와 not 연산자가 있는데 각각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타 연산자는 파이썬에서만 특별히 제공하는 연산자인데 함수처럼 사용하지만 연산자처럼 함수의 기능을 하지만 연산자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연산자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비교, 논리, 기타 연산자는 그 연산의 결과가 반드시 true, false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산 결과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는 그 연산을 하는 피연산자들의 자료형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자료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술 연산자 먼저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왼쪽과 같은 연산자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특별한 기호 중에 슬래시를 2개 반복해서 쓴 이 연산자는요. 좌변의 값을 우변으로 나눈 몫을 찾아주는 그러한 연산자고요. 퍼센트 기호를 쓰는 연산자는 좌변의 값을 우변의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주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목 연산자, 밑에를 나머지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좌변의 값을 우변의 값으로 제곱하는 그 별 2개 쓰는 제곱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더하기는 문자 자료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숫자형 더하기 숫자형은 숫자형의 결과로 나오고 문자형 더하기 문자형은 문자형으로 나옵니다. 자, 이때 숫자형과 문자형을 교차해서 연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형이고 문자형일 때 2개 변수에 저장된 값을 더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형에서 숫자형을 빼면 숫자형이 나오는데 빼기 연산은 문자형 자료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곱하기는 숫자형 곱하기 숫자형은 숫자형의 결과를 나타내고 문자형은 문자형 곱하기 문자형의 형태의 곱하기는 할 수 없고요. 문자형의 숫자형을 곱하거나 숫자의 문자형을 곱해주면 반복된 문자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는 숫자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고요. 나누기 퍼센트 그 다음에 제곱 연산자는 모두 문자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숫자형 자료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자료형별 연산자를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으로 저장이 되었을 때 자, A라는 변수에 숫자형으로 9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B라는 변수에 숫자형으로 8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때 A 더하기 B라는 A 변수에 할당된 값과 B 변수에 할당된 값을 더해 하면은 17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C에는 문자형으로 9를 저장하겠습니다. D에는 문자형으로 8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때 C 더하기 D를 하시면 이렇게 17 숫자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형으로 더하기 때문에 2개의 문자가 결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 더하기 C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타입 에러가 나서 형이 맞지 않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인티저와 스트링은 더하기 연산을 할 수 없다. 자, A 빼기 B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형에서는 가능하지만 C 빼기 D는 할 수 없다. 자, 빼기 연산자는 문자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B를 하시면 72가 나오지만, 자, 문자 열과 A 곱하기 C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숫자형 곱하기 문자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자를 숫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표현하는 걸, 결과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아까 이 얘기입니다. 문자형 곱하기 숫자형 곱하기 문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반복된 문자형이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누기와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 목 연산자, 그 다음에 제곱 연산자는 모두 숫자형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나누기 B를 하면, 자, 1.125가 되네요. 자, 그리고 A, 자, 나누기를 두 번 쓰겠습니다. B를 하면 1이 나오죠. 1.125에 몫인 1이 나오고요. A 퍼센트 B를 하시면 또 나머지 연산자니까 나머지에서 1이 몫이고 125가 다 나머지가 아니라 1이 나머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뭐를 뭘로 나누느냐가 중요해요. A를 B로 나누는 것입니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 몫이고 나머지입니다. 자, 이게 반대가 되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산술 연산자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자, 이때 리스트나 튜플로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산술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F라는 변수에 리스트에다가 2, 3, 4를 넣고 G라는 변수에 자 4, 5, 6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고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F 더하기 G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개의 리스트가 합해져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럼 F 빼기 G를 하면 나오나요? 아, 리스트에서는 빼기 연산은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 곱하기 G를 해보시면 아, 리스트에서는 곱하기 연산자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빼서 연산을 할 수는 있겠죠. F의 0번째, 1번째의 데이터와 곱하기 G의 2번째 데이터를 곱해라고 하면은 각각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인덱스 값에 맞는 그 위치 값을 갖고 와서 곱한 결과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할당연산인데요. 할당연산의 결과는 저장입니다. 우리가 기본 처음 할당연산 사용했던 게 바로 변수에 저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좌변에 우변을 할당하는 걸 할당연산자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저장하는 할당연산자 이외에 특별한 재할당연산이 있습니다. 자, 이 재할당연산은 뭐냐면 산술연산과 할당연산이 합해진 연산자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A에는 지금 9가 저장이 되어 있고 B 변수에는 8이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할당연산을 통해서 변수의 값들을 할당했어요. 자, 그런데 A의 값 9에 1을 더해서 A에 다시 저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죠? A에 다시 저장하는데 무슨 연산을 하나요? A에다가 1을 더하는 연산을 해서 산술 연산을 해서 다시 저장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값은 A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갖고 와서 1을 더해서 재할당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재할당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할당을 할 때 같은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해서 다시 그 변수에 재할당을 할 때는 이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함께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드디어 결국 변수를 두 개 쓰는 걸 하나만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에다가 더한 다음에 재할당에 얼마만큼 1을 재할당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다시 11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재할당입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값에 어떤 산술 연산을 하고 그 변수에 재할당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재할당 연산자입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다가 재할당을 할 거야. 빼기 산술 연산을 해서 재할당을 할 건데 얼마만큼을 빼니? 2를 빼줘 라고 하면 A에 9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변수 하나에 어떤 산술 연산을 하고 재할당을 하는 연산자를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를 합한 재할당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때 모든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는요, 결과가 true와 false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좌항과 우항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걸 비교 연산자고 합니다. 자, 같은지 확인하는 같다 연산자는 이 는 표시를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한 거고요. 같지 않다라는 건 느낌표를 사용하고요. 이거는 크답니까? 작답니까? 잘 보시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작다고요. 왼쪽을 기준으로 하면 크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이 중요한데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비교 연산의 기준은 항상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 값에 비해서 왼쪽 값이 오른쪽에 비해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산술 연산이나 모든 연산자의 기준은 다 왼쪽입니다. 따라서 할당 연산자도 왼쪽에다가 할당하는 거죠. 좌항에다가 할당한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항상 좌항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연산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A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B가 같니? B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같니? 라고 했을 때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A와 B가 같지 않니? 라고 보면 같지 않은 게 맞으니까 true가 나옵니다. 자, A가 B보다 작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A에 할당된 데이터와 B에 할당된 데이터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작은지 확인해 주는 거죠. 자, false가 나오네요. 왜요? A는 9고 B는 8이니까 false가 나오는 게 맞네요. A는 B보다 작지 않고 크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true가 나올 것이고,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도 true와 false가 나온다라는 거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진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이 비교 연산자죠.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은요, 좌변과 우변의 결과의 차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AND 연산자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AND는 좌변과 우변이 0, 0일 때는 0이고, 그러니까 false, false일 땐 false고, false, true일 땐 false고, true, false일 때는 false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회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AND는 무슨 회로냐 하면 AND는 직렬 회로입니다. 이렇게. 자, 직렬이죠. 그래서 내가 X와 Y예요. 자, X와 Y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0, 힘을 가하면 1이 되는 거예요. 0과 1을 주는 거죠. 내가 1을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에 신호가 닿을 때까지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1의 신호를 보내는데 x가 다 0, y도 0이에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호가 가지 않겠죠. 전기가 다다르지 않겠죠. 0입니다. 또 보내긴 보내지만 x가 1이에요. 닫혔어요. 근데 y는 0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 그래도 안 갑니다. 반대로 x는 1이고 y는 0이에요. 그래도 신호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x, y가 동시에 다 1의 입력값을 주어야지만 신호가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AND에서, AND는 우리는 직렬회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화회로는 뭡니까? 오화회로는 병렬회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다가가는데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와 y의 힘이 둘 중에 하나만 가해져도 여기는 1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병렬회로예요. 그래서 직렬회로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다 1이 여짐 닫혀져 있어야지만 결과가 1이 되고, 병렬은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고, 둘 다 1이면 당연히 1이 되죠. 둘 중에 하나거나 1이면 모두 신호가 전달이 되는 1의 결과값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true, false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true의 결과값, 즉 잘 보세요. A와 B가 같니? 이거는 뭐예요? 아까 A와 B는 false였죠. 자, 0입니다. false와 and, 자, 그 다음에 true를 보고 A와 B가 같지 않다. A가 B와 같지 않다는 false, true였죠. 자, 얘는 false고 얘는 true인데 and 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는 false고 얘는 true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true일 때 and 연산을 하면 false가 나온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결과값을 낳아주는 연산자가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A는 B다. 자, 이 연산과 오화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화 연산을 하면 A와 B는 같지 않다를 두 개를 오화로 하면 이거는 true가 됩니다. 아, 오화로 true가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true 값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요, 결과가 true, false로 나오면서 좌변과 우변의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그 연산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다. not은요, 뭐 true일 때는 false로, false일 때는 true로 바꿔서 출력해 주는 그런 연산자지요. 자, 연산자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입출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입출력은 프로그래밍 표준 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시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프린트문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그걸 마치 출력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출력, 즉 무슨 프로그램의 결과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말하는 입출력은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입출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용자예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사용자와 그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할 때의 표준 사용자 환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의 환경은 뭐하고 뭐밖에 없나요? 모니터와 키보드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 마우스를 또 빼먹을 수 없죠. 하지만 마우스를 표준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표준은 모니터와 키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출력은 어디 출력? 모니터 출력을 말합니다. 스피커 출력, 프린터 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함수는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만 출력합니까? 모니터로만 출력하는 출력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은 뭐냐 하면 마우스 입력은 표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우스는 표준 입력은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모니터로 출력하는 이 표준 형태에서 사용자가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오스크 많이 보잖아요. 키오스크 보면 우리가 이 메뉴를 선택해야지, 그럼 메뉴를 손으로 터치하죠.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주는 거예요. 그걸 표준 입력이라고 합니다. 키오스크는 표준 입력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화면 터치 스크린, 터치에 의한 입력이기 때문에 표준 입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키보드 입력을 말하고, 입력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외부 인간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입력값을 받을 때 해주는 처리, 그걸 바로 표준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 터치를 하면 사용자가 입력을 넣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그 메뉴가 선택이 되잖아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시킨 건데, 그 메뉴를 선택하는 그 루틴을 실행하도록 입력값을 누가 주었나요? 인간이 주었죠. 그때 터치 스크린에 터치를 한 입력값이에요. 그게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은 내가 터치 스크린에 터치를 하면 스피커로 음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건 표준 입출력과 전혀 상관없이 터치 스크린에 입력을 받았고, 출력은 스피커, 소리의 형태로 스피커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표준 입출력 방법으로는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요. 이것은 터치 스크린에 입력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른 프로그래밍 또는 다른 함수나 다른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그 결과를 스피커로 나타내는 그런 출력은 스피커로 출력하는 그런 표준 라이브러리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표준 환경에서, 즉 모니터, 키보드 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다. 자, 따라서 입력을 뭘로만 합니까? 키보드로만 하기 때문에 키보드로 입력하는 건 다 뭐와 뭐로만 할 수가 있어요? 숫자와 문자로만 변경해서 저장해서 연산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니터에 보내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숫자와 문자의 변형 형태인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색깔 있는 어떤 그림을 화면에 띄워준다, 이건 아니에요. 숫자와 문자만 변형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TUI, 텍스트 베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입출력의 함수들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여러분들은 TUI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베이스. 자, 그러면 교수님 저는 뭐 색깔도 바꾸고 싶고요. 뭐 그림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유저 인터페이스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어떤 입력을 처리하고자 하려면 이것은 TUI가 아니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모듈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표준 입출력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준 환경에서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모니터로 출력하는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입력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인풋 함수를 사용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값을 외부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표준 입력 함수인 인풋 함수입니다.
표준 입력 함수로 입력받은 값은 모두 문자형 자료용으로 저장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입력 함수, 인풋 함수를 한번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인 거를 연습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만 지금 이제 대화형으로 하나씩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제 돌아가는 도중에 입력받는 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뉴 파일을 열고 텍스트 창을 열어서 좀 열어줄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 요를 넣을게요. 문자열로 안녕하세요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변수에는요, B라는 변수는 안녕하세요는 문자열로 내가 직접 저장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간에 이제 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B라는 거에 인풋 함수로 입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풋 함수가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은 외부 입력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에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프린트로 출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A라는 변수와 B 변수에 저장된 값도 출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건 이제 금방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님이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B와 A를 그냥 출력하겠습니다. A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B에 저장된 거와 A에 저장된 것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세 줄이 모두 돼야지만 프로그램이 완전히 됐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하고 자, 바탕화면에 000이라는 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때 run에서 run 모듈 하셔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F5를 누르셔도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한다는 건 아직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A의 안녕하세요가 실행이 됐고요. 지금 B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부에 실행되는 도중에 제가 입력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황수키라고 제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 출력을 하는데 B와 A에 저장된 안녕하세요, B에 저장된 황수키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황수키는 내부에서 데이터 값을 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 외부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 값을 받았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input이라는 표준 입력 함수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B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나 보면 실제 황수키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때 저장이 뭘로 되어 있나요?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저장할 때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저절로 문자열로 저장이 된 거예요. 문자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F5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제가 333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33 안녕하세요가 나와요. 왜냐하면 외부 입력을 333으로 줬으니까. 자, 여기서 B를 보시면 B가 333이 나는 키보드로 숫자 3개를 넣었을 뿐인데 숫자로 저장이 안 되고 문자로 자동으로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으로 B를 보시면 스트링형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는 입력받은 걸 숫자로 무조건 저장할 거야 하면 인풋 함수를 변환시켜 줘야 돼요. 인풋 받아서 그걸 인티저형으로 변환해, 그렇게 저장해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코드를 바꿔주시면 내가 다시 입력을 333이라고 하면 333 앞면서 똑같이 나오지만 타입 B에 저장된 값이 인티저형으로 바뀌어서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준 입력 함수를 쓰실 때는 저장되는 데이터 형이 무조건
문자이기 때문에 내가 숫자로 저장해서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인티저형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출력이에요. 표준 출력은 모니터로 출력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자에게 모니터의 텍스트 형태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표준 출력 함수는 프린트 함수를 쓰고요. 이때 출력 형식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콤마, 퍼센트, 포맷 함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왜 생겼냐 하면 제가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B하고 A는 뭔가요? B하고 A는 변수 이름이죠. 제가 B하고 A를 출력해 라고 했더니 실제 B하고 A가 출력된 게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 그 변수 이름으로 인식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문자로 B로 출력을 하고 또 문자로 A를 출력을 하는 거와 완전 다르지요. 자, 이거는 문자로 B를 출력하는 거고 이거는 변수 이름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자와 변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와 변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로 구분하는 방법, 퍼센트로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분하는 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간단한 게 이 콤마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콤마로 문자 열 이거는 B를 그대로 찍는 거 화면에 찍어주는 거고 얘는 변수야. 근데 이거를 콤마 없이 나는 B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수 이름과 실제 화면에 찍을 문자열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 하면 이라고 입력을 하면 B333A 안녕하세요. 이렇게 333은 B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찍은 거고 B는 아까 제가 문자열로 그냥 찍어 라고 하는 그 문자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실제 문자와 그 다음에 변수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은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콤마로 구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님을 넣었다가 뺐는데요.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걸 넣어놓고 제가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화면에 찍고 싶은 거죠. 그러면 누구누구님 할 때 이름은 외부 입력 받은 값이니까 그걸 B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걸 찍고 자, 그 다음에 님을 넣고 싶을 땐 이렇게 님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안녕하세요는 A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A를 찍어라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황숙희라고 쓰면 이제는 황숙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든 로그인 하거나 이럴 때 누구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도중에 입출력을 관장하는 그런 걸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고 이런 게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간에 사용자와 프로그램 간의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표준 입출력은 텍스트 베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다른 방법 중에 퍼센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퍼센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잘 못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가운데다가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문자열로 다 정의를 안에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 변수에 있는 님, 누구누구님 변수의 값이 들어갈 땐 퍼센트를 쓰고 그 다음에 님, 그 다음에 또 퍼센트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퍼센트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형을 퍼센트 옆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S면 문자열이면 S,
문자 한 개, 캐릭터면 C, 정수면 D, 실수면 F, 팔진수면 O, 16진수면 X, 그 다음에 문자면 퍼센트, 문자 퍼센트 먼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자료형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퍼센트 연산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S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변수의 값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문자열이야. 그러고 나서 뒤에다가 퍼센트를 쓰고 퍼센트에 들어갈 게 뭐냐면 A와 B와 A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괄호로 묶였습니다. 자, 그렇게 쓰면 똑같이 아까처럼 결과는 나오지만 우리가 코드가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숙희님 안녕하세요가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퍼센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덜해졌다. 왜? 문자, 님 하나가 아니라 뭐 문자가 많다면 이 따옴표를 열심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문자열을 하나로 설계를 하고 그 안에 변수의 값이 들어갈 때마다 퍼센트 연산자를 넣고 그 뒤에 그 변수를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죠. 이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먼저 나오고 A, B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A가 들어가고 뒤에 B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님 황숙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또 불편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포맷 함수입니다.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 포맷 함수 사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포맷 함수에서 사용할 때는 인덱스 값을 사용합니다. 인덱스 값을 사용하는데 자, 0번 인덱스님, 그 다음에 1번 인덱스님 해서 그 위치 값을 함수의 요소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즉, 점, 요 앞에 문자열에 이 함수, 포맷 함수를 적용할 거야. 메소드 형식으로 적용하는데 그 0과 1에 들어가는 값이 0자리에 들어갈 게 B고 1자리에 들어갈 게 A야 라고 이렇게 포맷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면 아까랑 똑같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황숙희님 안녕하세요.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는 코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표준 출력의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덧붙이면 인풋 함수에서도 출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인풋 함수에서 깜빡깜빡하면 뭘 입력하라는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나 넣는 거죠. 자, 이름 이렇게 하고 깜빡깜빡하면 누가 봐도 나 이름을 넣으라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그냥 깜빡깜빡 했는데 지금은 이름하고 깜빡깜빡 하니까 나한테 이름을 넣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황숙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를 더 넣고 싶어요. 자,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안내해주고 싶어요. 자, 프린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저 인터페이스로 알려주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로그인 화면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황숙희를 쓰면 황숙희님 안녕하세요 로그인 된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이 프로그램의 안내,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입출력,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고,
그걸 디자인하는 방법인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연산자와 표준 입출력 동영상 마치겠습니다.